안녕하세요. 한의학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시간, 오해한의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많은 의사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한약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한다든지,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는데도 몸이 잘 나아지질 않아서 한번 한약이라도 처방받아 볼까 해서 의사에게 문의를 하게 되면 한약은 절대 안 돼요, 심지어는 큰일 납니다 라는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 얼마나 신뢰할 할까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의사들의 이 멘트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타당한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요, 왜요? 라고 되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한약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만약 그 의사분이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사실 신뢰성이 높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복용하지 말라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배경 지식이 없이 내뱉은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질문에 간이 안 좋아서 그래요, 또는 지금 드시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정도로 구체적인 답을 이야기한다면 다음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체크 포인트는, 그럼 어떤 한약이요? 어떤 약재를 피해야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것은 한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본초학에 등장하는 약재들입니다. 본초학 교과서에 수록된 상용 한약재만 사실 수백 개입니다.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한 보기약부터 발열이나 오한을 동반한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발산풍한약, 그리고 가래를 삭히는 화해지의 평천약류 등으로 사실 그 목적에 따른 분류만 해도 벌써 수십 가지입니다. 사실 양약도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이 약들이 다 같을까요? 그런데 이 종류를 무시하고 양약은 절대 먹지 마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간이 좋지 않으시니 황금이라는 약재는 복용하더라도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정도로 구체적인 약재명과 앞서 언급한 사유를 연계해서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말은 그다지 신뢰성이 높은 말은 아닙니다. 사실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는 이 두 가지면 사실 충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약에 대한 얼마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인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의사가요, 한약에 대한 전문가가 맞는지를 고려해 봐야만 합니다. 한약 전문가란 것은요, 사실 비전공자인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한약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대에는 사실 한약과 관련된 과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의대에 한의학 개론 수업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원래 이건 한의학과에서 한의대 6년의 교육과정에서 첫 해, 그것도 첫 학기에 배우는 수업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이 정도 배운 것 가지고 한약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오히려 일반적인 의사분들보다는 서점에서 한약 관련 서적을 열심히 탐독하신 분들이야말로, 또는 여러 번 직접 한약을 복용해보고 관련 효과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 오히려 더 한약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의사가 한약은 절대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하냐면, 첫째, 왜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 둘째, 어떤 약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제대로 언급할 수 있는가? 셋째,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의사가 진짜 한약 전문가가 맞긴 한 걸까를 체크해 보셔야만
이제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체크한다면 대부분 이 한약에 대한 멘트가 신뢰성이 높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한약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방송 오해하니 첫 편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한약 치료와 관련된 현명한 선택을 해 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